법인세계 실무 이제 마지막 10강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0강 이제 9강에 이어서 실무 이제 연결재무제표에서의 실무를 좀 보겠습니다. 예.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을 때 연결실체에 속하는 기업일 때 이 자산부채들이 다 들어오죠, 그죠? 수익 비용도 다 들어오는 이제 그런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재무제표에 자산부채가 다 있겠죠, 자산부채. 이 자산부채들이 이제 장부금액으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 세무기준과 차이가 있으면은 각각의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요건을 따져서 이연법인세 부채 자산을 잡거나 할 것입니다. 이제 연결실체에 있는 각 기업의 자산부채들, 통상의 자산부채들에서 생기는 차이를 이제 내부일시적 차이라고 하고요. 뭐 내부일시적 차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쓰는데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응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내부일시적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중에서 한 기업이 이제 지배기업이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종속기업이다. 종속. 그렇다 그러면은 별도 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 1, 2, 3이라고 볼게요. 종속기업 투자 1, 종속기업 투자 2, 종속기업 투자 3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이게 없어지고 그죠? 사라지고 종속기업 1, 2, 3들의 자산부채 수익 비용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재무제표에 있는 이 종속기업 투자 1, 2, 3 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요 항목들인데 다르게 측정한다 그랬죠. 각 그 종속기업에 대해서 자산부채 그리고 영업권을 포함해서 자산부채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들인데 그 지배기업 해당 분만이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은 빼주면은 계산되는 그 금액을 그 종속기업의 투자 금액, 투자 장부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외부 일시적 차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내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것은 각 기업들이 지금까지 이제 설명했던 걸 이제 내부 일시적 차이의 그 인식 요건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로 이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다루게 된다는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최상위 지배기업, 중간 지배기업, 종속기업 1, 2, 3 그리고 관계기업 이 지분법으로 투자하는 그 회계실에는 있을 때 그 내부 일시적 차이는 여기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부 일시적 차이는 이제 최상위 지배기업이 만드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얘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얘에 대한 거 또 관계기업에 대한 거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들이 이제 외부 일시적 차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 기업이 지배기업이고 B 기업은 이제 종속기업입니다. A 기업이 2015년 초에 B 기업 80% 지분을 출자해서 설립했습니다. 다른 주주가 20%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A 기업 재무제표는 자본금이 총 11,600, 현금이 10,000, 종속기업 투자가 1,600이 됩니다. 이제 B 기업은 이제 A가 80% 출자했고 딴 데서 20% 출자해서 자본금이 2,000 그리고 현금이 2,000 들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A는 아무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고 B만 사업을 영업을 했는 것 같습니다. B가 한 게 B의 1년 동안의 회계 거래는 딱 하나 있습니다. 미수수익, 미수이자가 200 발생했다는 거. 근데 이 미수이자의 이 미수이자는 세무상으로 이제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가 그 다음 연도 현금 받을 때 그래서 세무 기준액은 0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30%인 경우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B 기업의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B기업의 회계 처리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수이자가 200 발생했다 그랬죠. 미수수익 200, 이자 수익 200. 근데 이 미수수익은 세무상 그 수입식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법인세 부채는 없어요. 대신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200인데 세무기준액이 0이기 때문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있고요. 그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 법인세 부채 세율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세율이 30%죠. 그렇기 때문에 60 잡힙니다. 그리고 이게 손익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으로 잡죠. 법인세 비용 60. 이제 결산 회계처리 했습니다. 미수수익 잡는 거 관련된 법인세 회계처리 했어요. 그리고 이제 B기업 재무상태표 만들어 볼까요?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현금 2,000. 잠깐 이게 안 나오네요. B기업 재무상태표는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현금 2,000. 그 다음에 미수수익 200. 그 다음에 이연 법인세 부채 60이죠. 60이고 자본금 2,000. 이익 잉여금 140.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은 이제 A기업이 B기업을 합해서 이제 2015년 말에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때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이 왜 물어보겠습니까? 외부 일시적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구해보라는 것이겠죠. 장부금액을 구하시오. 그리고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하시오. A기업은 B기업 주식을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할 계획이 있다. 처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외부 일시적 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일시적 차이는 소멸 가능성을 따진다고 고려한다고 했죠. 그죠? 보겠습니다. 지금 종속기업 그 재무제표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얼마입니까? 2,000에다가 200을 더하고 60을 빼면은 2140이 되죠. 그죠? 2140. 2140 이것은 자본금액하고도 같습니다. 2140. 근데 여기에 지배기업 지분율인 80%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80%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1712가 나옵니다. 1712. 이게 종속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결 재무제표에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가 합쳐지는데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는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종속기업 투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든다 그래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무기준액은 얼마일까요? 세무기준액은 1,600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1,600이 세무기준액일 겁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일시적 차이는 112인가요? 이게 이제 외부 일시적 차이인데 가산할 일시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을 통해서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죠. 그러면은 A가 해야 될 회계처리가 이연 법인세 부채 112에다가 30%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33.6이 되죠. 33.6. 근데 이연법인세 부채는 종속기업 자본이 전부 다 이익잉여금 140으로 증가된 거기 때문에 손익에서 증가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법인세 비용으로 33.6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게 되면은 법인세 비용이 여기만 아니라 여기 또 계산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걸 반영해서 그다음 요구 사항은 연결 재무제표에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평균 유효세율을 구하라.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A기업에서는 자체에서는 손익이 없었어요. 이제
B기업에서 손익거래가 다 일어났습니다. B기업에서 이제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이자 수익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자 수익이 200 발생했죠. 그죠? 이제 법인세 비용은 단기 법인세는 없는데 이연 법인세인데 B기업이 잡은 거, B기업이 미수 수익의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잡으면서 상대 계정으로 인식한 60과 A기업이 B기업 투자, 그 종속기업 투자에 대해서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소멸 가능성을 봐서 인식한 법인세 비용 33.6. 그죠? 합하면은 얼마입니까? 93.6입니까?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단기 순이익은 106.4 됩니다. 근데 평균 유효수혜를 구하십시오. 법인세 비용 나누기 이거 이자 수익 하니까 세진이익 하니까 46.8. 좀 높죠. 그죠? 법인세율이 30%의 나라에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법인세 비용이 46.8. 이렇게 주석을 만들고 나서 회계실을 잘못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유효세율이 30%보다 더 높게 나왔을까요? 이것은 이제 피취득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피취득 기업이 일단은 과세를 당하고 그것을 이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진 회사에서 배당을 받거나 처분을 할 때 또 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이제 이중과세 측면 때문에 그냥 이제 30% 넘게 세율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 연도 초에 A기업이 B기업을 1812원에 처분했다. 1812원. 1812원에 처분하게 되면은 처분 직전에 종속기업 투자 장부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712였죠. 1712인데 처분 가액이 1810이면은 처분 이익이 100 나오죠. 그죠? 이 보겠습니다. 세무 기준액 얼마 있습니까? 1600. 그 다음에 장부 금액, 종속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1712였죠. 그 다음에 이제 처분 가액은 1812였습니다. 이럴 때 과세소득은 처분 가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 맞죠? 212. 그리고 회계상 이익은 처분 이익은 요 차이로 100으로 결정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외부 일시적 차이로서 이제 외부 일시적 차이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처분 가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 212에 대해서 단기 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은 단기 법인세 부채가 63. 안 나오네요. 단기 법인세 부채가 63.6이 됩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처분 이익이 회계상 이거 지배력 상실을 하게 되면은 단기 손익으로 잡히겠죠. 100 잡히기 때문에 100에다가 30 곱한 법인세 비용이 30 잡히고 이미 그 전에 처분할 줄 알고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 33.6 계상해 놨었죠. 그죠? 이거를 뜨는 겁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33.6 맞죠? 그죠? 만약에 그 전년도에 이걸 인식을 안 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또 법인세 비용이 또 오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법인세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따져서 결산기에 계상하거나 결산기에 계상하지 않더라도 처분 시에는 다 반영이 회계 처리가 되게 돼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했던 요거 이제 했고요. 법인세 인식에서 이제 IFRS는 그 추적, 그죠? 트레이싱, 이제 엘로케이션이 아니다. 직접 추적하는 것이다. 직접 추적은 당해 연도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연도에 발생한 게 당해 연도 세액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발생이 언제 됐느냐,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언제 발생했는지 다 따라가지고 그게 무슨 항목이냐. 손익이었으면은 지금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더라도 지금 손익, 예전에 손익이라도 지금 손익, 올해 기타 포괄손익이라도 법인세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이고, 예전에 기타 포괄손익이 발생해서 지금 세효과가 발생해도 기타 포괄손익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나 사건의 회계 처리와 일치하는데 기간을 초월해서 단기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것에서 지금 세효과가 발생해도 과거를 다 따져가지고 어디냐, 너는 자본이냐, 기타 포괄손익이냐, 손익이냐 다 따라서 인식한다는 거, 그죠? 그게 이제 backward trac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US 갭에서 뭡니까, 그 기간 내 배분과 이제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 재무제표, 이제 종속기업 자산의 증가, 아니 이제 순자산의 증가, 자본의 변동이 이제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외부 일시적 차이를 계산할 때도 그 규칙을 따져야 되는 것이고,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음법인세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처분할 때, 처분이 지배력을 지배력을 상실하던 처분이든 지배력을 유지하는 처분이든 간에 처분하는 세효과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도 그 발생 그 발생 원천이 어디였냐를 다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이제 이건 연결재무제표 얘기가 되는데요. 이제 지배력을 상실할 때는 손익으로 처리하고 지배력이 유지될 때는 연결실천의 자본거래를 봐서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처리는 처리가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배력이 상실될 때는 손익, 지배력이 유지될 때는 자본인데, 법인세 효과도 여기에서는 법인세 비용, 법인세 수익, 여기서는 자본, 맞죠? 그리고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그 차이는 이게 이제 외부 일시적 차이로 이제 같은 상황인데, 이게 외부 일시적 차이는 취득 시의 순자산 자본에서 그 이후까지의 순자산 자본으로 변동이 생길 때 그 변동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속기업의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기타 자본 변동 변경된 거라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지분율 곱한 금액만큼은 이제 곱한 금액에다가 세율 곱한 금액, 그게 이제 법인세 효과를 각각 당기손익, 기타 포괄손익, 기타 자본으로 인식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요거 처분하기 전에 자본거래가 있었다. 자본거래가 있어서 이제 자본을 인식하는 거래가 있었으면은 그 부분은 자본으로 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본으로 하는 거는 요거는 외부 일시적 차이를 구성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자본인 것이고, 요거는 지금 따지는, 그죠? 그 지금 있는 거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면요, 종속기업의 자산 떨어져 나갑니다. 부채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영업권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그 자본에 대한 비지배 지분도 떨어져 나가요. 비지배 지분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처분하면서 받은 대가가 처분 대가가 있겠죠. 처분 대가. 그리고 지배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20%라든지 10%라든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때는 남은 지분을 회계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FBOCI 그 지분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관계기업 투자가 될 수 있는데 요 금액은 그 지배력 상실 시점, 요 회계처리 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은 이쪽에 오면은 처분이익, 이쪽에 오면은 처분 손실입니다. 그러면서 종속기업이 이제 처분됐기 때문에 종속기업의 기타 포괄손익은 재분류될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 재분류를 시켜줍니다. 당기손익으로. 그리고 회사의 회계정책이 뭐 이익잉여금 등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는 회계정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종속기업에 있던 그 대체될 수 있는 기타 포괄손익들은 대체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연결재무제표 지배력 상실의 회계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배력 상실할 때 법인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결재무제표 강의를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회계 처리 일반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 한 다음에 이제 비지배 지분 보유 비율 변동, 그러니까 그 연결 실체의 자본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부 거래 제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파트 지배력 상실 하고 있습니다. 지배력 상실할 때 지배력 상실하기 전에 지분율이 있겠죠. 뭐 60%면 60%, 80%면 80%. 그다음에 처분된 지분율 있을 것이고 처분 후의 지분율이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60%로 볼게요. 50%, 60%. 근데 처분 하나도 안 하고도 환경에 따라 가지고 지배력을 상실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처분된 지분율은 0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처분할 때 당초 가지고 있던 거를 다 처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지분율은 0이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이게 0일 때는 이쪽은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0일 때도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표는 처분된 것도 있고 남아있는 것도 있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없으면은 없는 것 쪽으로는 안 봐도 됩니다. 예, 처분가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에 여기서 과세소득이 발생하고 이제 세부담세액이 발생하는데요. 법인세 회계 처리는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이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맞죠? 그러니까 회계상 지배력 상실할 때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당기손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율 곱한 만큼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이제 차이는 만약에 지배력 상실 전에 여기에 만약에 이제 외불시역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가 계상이 되어 있었으면은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죠? 없었으면은 할 게 없겠죠. 근데 이미 처분될 줄 알고 이미 이연법인세 부채를 계상해놨다. 그럼 그걸 없앤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분된 지분율은 여기서 단기법인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단기법인세 효과를 외부일시역 차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배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배력 상실 후 지분율은 요거는 이제 남은 지분이 뭐 10%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치드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면은 관계기업 투자로 남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매도 가능 뭐 지분증권 등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공정가치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북밸류가 공정가치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텍스 베이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일시역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일시역 차이가 할 때 특히 관계기업 투자가 아니고 매도 이제 예전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 지금으로 치면 FBOCI 지분증권일 때는 이때는 무조건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 가능성을 그러니까 일시역 차이 소멸 가능성 안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잡고 있는 거라든지 관계기업 투자가 됐을 때는 이거는 외부 일시역 차이이기 때문에 일시역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따지지만 FBOCI 지분증권 이쪽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외부 일시역 차이 소멸 가능성 안 따지고 무조건 잡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일 때 미래 과세소득 그거는 따지겠죠.
이 내용을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는 이 회계처리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한데 연결 회계처리 하기도 복잡한데 연결 법인세 회계처리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해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흘러간다 그 이제 플로우만 이해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봤던 것과 비슷하네요. 예. 2015년 1월 1일 A기업이 B기업 80% 지분을 출자해서 B기업을 설립했습니다. A기업의 재무제표는 현금만 종속기업 투자 1,600, 자본금은 11,600입니다. B기업은 이제 현금 받아가지고 바로 채무증권을 하나 취득했는 모양입니다. 2,000원, 자본금은 2,000원. 20%는 다른 출자자가 출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년 동안에 거래가 A기업에서는 거래가 없었어요. B기업에서는 여기서 미수이자가 100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도 100 올라갔습니다. 미수이자 100 발생했는데 그 미수이자의 수입 시기는 현금 받을 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계처리 해볼게요. 일단은 미수 수익 100, 이자 수익 100이죠. 그리고 FBOCI 채무증권 100 올라가고 OCI 평가이익 100 올라갑니다. 맞죠? 근데 이것도 송금 산입 될 것이고 이건 불산입 되죠. 그죠? 이것도 이제 양편존중 될 것이고 단기법인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연법인세 효과가 있죠. 그죠? 이거 미수수익 장부금액은 100이지만 세무기준액은 0. FBOCI 채무증권의 장부금액도 2,100으로 올랐지만 세무기준액은 여전히 2,000이기 때문에 100만큼 그 일시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율 30% 상태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는 200에다가 30% 곱하니까 60이 되겠죠. 60인데 이자 수익에서 발생한 거는 단기 법인세 비용으로 30 인식하고 OCI에서 발생한 거는 OCI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맞죠, 그죠? 이게 이제 B 기업이 하는 이제 회계 처리가 될 것이에요. 이럴 때 이제 앞에와 또 비슷한데요. A 기업이 그 B 기업 그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종속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 보겠습니다. P 취득 기업이 지금 순자산이 2,000에서 2,100, 2,200으로 올랐죠. 2,200으로 오르고 나서 여기서 뭡니까? 60 감소됐기 때문에 2,140이 될 겁니다. 2,140. 2,140 이것은 다르게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본금 2,000에서 여기서 100, OCI 100에서 2,200 됐다가 다시 60 감소됐기 때문에 자본으로 보더라도 똑같은 2,140이 나옵니다. 2,141인데 여기에 뭡니까? 80%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1,712가 됩니다. 근데 세무기준액은 당초 취득한 원가인 1,600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A기업은 B기업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습니다. 처분할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안 합니다. 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1,712와 세무기준액의 1,600의 차이인 112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 부채 33.6이 되겠죠. 33.6인데 여기서 112의 증가는 지금 당기손익 70, OCI 70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당기손익 70, OCI 70인데 여기에 지분율 곱한 56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율 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세율 곱하면은 법인세 비용이 16.8인가요? 그 다음에 OCI가 16.8. 그러니까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음법인세 구하는 것도 똑같이 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비용, OCI에 대해서는 OCI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A 기업이 B 기업 지분 80%를 1,812원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은 세무기준액은 1,600. 그다음에 장부금액은 조금 전에 1,710이라 했죠. 근데 처분가액은 1,812입니다. 그러면은 과세소득은 212죠. 212에 대해서 당기법인세 부채가 212가 63.6이 되겠죠. 그리고 처분이익 100이죠. 처분이익 100은 당기손익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 30. 그리고 이제 이연법인세 부채를 제거하는 겁니다. 법인세 부채 33.6. 만약에 이게 미리 계산 안 됐으면은 여기에서 법인세 비용 16.8, OCI 16.8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니까 좀 이제 쉽죠, 이제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도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쉬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처분 이제 비지배 지분 보유 비율은 처분을 할 때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 증자를 하거나 추가 취득을 할 때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비지배 지분 보유 비율의 변동 이제 그러니까 취득하거나 이제 추가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어쨌든 지분율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비지배 지분의 변동 금액과 처분하거나 이제 취득하면서 주고받은 현금의 차이가 자본으로 회계 처리 되거든요. 그 거래에 대한 이제 법인세 회계 처리를 보는 것입니다. 비지배 지분 보유 비율 변동. 예. 비지배 지분의 장부 금액과 지배 지분의 장부 금액을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비지배 지분 조정 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차이를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다. 통상 자본잉여금 이제 혹시 이제 차변에 오게 되면은 자본 조정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여기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거래 금액 이제 거래 금액이라 처분했다면 처분 금액이 되겠죠. 이제 장부 금액, 그 다음에 세무 기준액 있으면은 과세소득은 여기서, 그 다음에 자본으로 결정되는 처분 손익은 여기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외부 일시적 차이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업비세 자산부채가 계산되었을 수도 있고 안 되었을 수도 있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상대 계정의 처리, 당기 손익이냐 기타 포괄 손익이냐 자본이냐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과거 연도 발생을 다 따라가서 한다는 거 그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는 이제 자본으로 처리하는데 법인세도 자본에 인식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액의 차이는 이거는 과거에 회계 처리한 거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외부 일시적 차이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인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A 기업은 100% 소유하고 있는 종속기업의 지분 20%를 처분하겠다. 그럼 처분하게 되면 이제 80%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100% 당초에도 지배하고 있었고
처분하고 나서 80%인 상태에서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 금액은 최초 취득 시의 영업권 1,300을 포함해서 1,300이 손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최초 취득할 때 영업권 1,300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머지 순자산이 2,700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4,000이 된 상태, 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A기업이 최초에 취득할 때는 3,000으로 취득했었다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100% 지분을 취득할 때 3,000으로 취득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 지분 처분 직전에 외부 시역 차이는 1,000인데, 그죠? 이 1,000이라는 거는 장부 금액 4,000과 세무 기준액 3,000의 이제 차이로 계산되는 것인데 그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게요. 아마 당초에 이렇게 회계치를 겁니다. 현금 3,000 주고 식별 가능한 순자산 분명히 1,700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영업권 1,300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던 것이 종속기업 순자산이 1,700에서 1,000 더 증가해서 2,700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이제 2,700에다가 1,300 더하면은 4,000이 된 상태. 이 상태에서 20% 지분을 처분했는데 받은 대가는 돈 1,000원 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1,000원 주고 이제 처분을 했다. 그리고 순자산이 1,700에서 2,700으로 1,000 올라간 거는 이익잉여금에서 600, 기타 포괄손익에서 400 기인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첫 번째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를 하시오.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는요. 일단은 비지배 지분의 변동분을 파악합니다. 지금 종속기업 그 자본이 순자산이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4,000인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전부 다 지배기업 지분이었어요. 전부 다 지배기업 지분이었는데 20% 처분하고 나면은 80%만 내 지분이 되고 20%는 이제 다른 주주들의 그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비지배 지분이 4,000에다가 20% 곱한 800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지배 지분이 800. 그리고 받은 대가는 얼마입니까? 이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받은 대가는 이제 1,000입니다. 1,000. 1,000인데 이제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차이가 있죠. 그죠? 이때 차대를 맞추는 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지배 지분을 800으로 계산하느냐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재무제표 작성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는 별로 안 보셨죠? 연결재무제표 기준서에는 계산 사례는 아예 없습니다. 전부 다 말만 있어요. 말로 이제 지배력, 언제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것만 있고 실제 우리가 고급회계에서 배운 계산 사례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또 계산을 어떻게 하라는 말조차 없어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도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라 언급이 없는 셈입니다. 그냥 이제 이론적인 내용만 어떨 때 지배력이 있고 어떨 때 지배력이 없고 뭐 이제 힘 뭡니까 뭐 등등 그런 거 이제 판단하는 것만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도 비지배 지분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에서 영업권을 뭐 포함해서 계산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게 말이 많은데 그냥 이제 영업권을 포함해서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기준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영업권을 포함한 금액인 4,000에다가 20%를 많이 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0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800이 나오죠. 어쨌든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결재무제표상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연결재무제표상 회계 처리는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합치고 나서 연결조정분기하는 연결조정분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연결 재무제표 전체 관점에서 행해야 될 회계처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개념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 전체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익숙해져야 됩니다. 다음에 A기업은 종속기업 처분 직전까지 외부 시역 차이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분 직전까지는 처분 계획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 지분 처분에 대해서 30% 세율이 적용될 때 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회계처리 연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회계처리를 하십시오. 보겠습니다. 세무기준액이 당초 3,000이었죠. 이제 연결재무제표 종속기업 투자 장부 금액이 4,000입니다. 4,000인데 요거는 이제 100%에 대한 것이죠. 그죠? 100%. 20%에 대한 거, 처분한 거에 대한 걸 따지면은 세무기준액은 600이 될 겁니다. 장부 금액은 800이 되는 것이죠. 그죠? 처분가액은 1,000이 되는 겁니다. 요 차이를 뭡니까? 자본으로 여기 회계처리 하는 것이죠. 그죠? 이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외불시역 차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과세소득은 처분가액과 세무기준액 요 차이 400에다가 세율 곱한 거 4, 3, 12 단기법인세 부채는 400에다가 세율 곱한 120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그 처분이 요거로 계산됐죠. 그죠? 요거 200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은 자본이 60이 되는 겁니다. 자본 60. 그러고 나서 나머지 요거는 외불시역 차이에 대한 건데 외불시역 차이에 대해서 연법인세 부채를 미리 계산 안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다시 추적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이 뭡니까? 그 200에 대해서 200인데 피취득 기업 자본이 취득 당시에 비해서 600, 400만큼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익잉여금 600 올라갔죠. 여기에 20% 곱한 거. 여기에 세율 곱한 거. 이게 법인세 비용이고 요거에 20% 곱한 거. 요거에 30% 곱한 거. 이게 기타 포괄손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6에 36. 법인세 비용이 36. 그 다음에 4, 3, 잠깐만. 4, 2, 8, 3, 24. OCI가 24.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법인세 회계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아시겠죠? 그죠?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추적하고 있죠. 그죠? 계속 추적. 근데 이게 US기업에서는 이 추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 연도 발생한 OCI에 대해서 과거 연도 회계처리 했으면은 그때는 OCI가 맞는데 나중에 법인세 효과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기 법인세예요. 근데 IFRS에서는 물론 단기 법인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간 내 배분이라는 뭐 하긴 하는데 일단 그걸 무시하고 근데 IFRS는 항상 거래나 사건의 회계처리가 일관되게 똑같이 심지어 기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회계기간을 초과해서 예전에 언제 발생한 거야 지금은 과세되지만 그 언제 발생한 거야 다 따져가지고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워드 트레이싱이고 그래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이게 그 백워드 트레이싱과 외부일시역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 회계처리 똑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단기 법인세 부채 120 잡고 법인세 비용 해놨겠죠. 이거 연결재무제표 실제 만드는 과정은 재무제표 다 합친 다음에 연결 조정분기 하지 않습니까? 연결 조정분기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본 60 차변에 OCI 24 달고 대변에 법인세 비용 84를 해주는 연결조정분기를 해야 되는데 그 연결조정분기는 이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를 이해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예, 연결재무제표에서도 토픽은 많이 있어요. 이제
뭐 연결 납세를 할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죠? 중요한 거 위주로 지금 몇 개 보고 있습니다. 내부거래 상계 및 제거. 문단 이제 참 뭡니까?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문단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연결실체 내의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 흐름은 모두 제거한다. 그 다음에 연결실체 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뭐 자산 손상의 징후일 수 있다. 이거는 뭐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의 제거로 나타난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법인세 회계를 적용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 보는데 먼저 상계 제거와 미실현 손익 제거를 갖다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 부채를 서로 상계하는 거, 수익 비용을 서로 상계하는 거. 한쪽에서는 수수료 수익, 한쪽에서는 수수료 비용 잡았습니다. 상계하는 거. 한쪽에서는 대여금, 한쪽에서는 차입금 상계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자산부채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부채법은 자산부채가 장부금액으로 회수, 결제 이걸 계속 이야기했죠. 근데 적어도 연결재무제표에서만은 내부거래에서만은 이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보겠습니다. A기업에 대여금이 100이 있고 차입금이 100이 있습니다. 근데 A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25%, B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은 30%이다. 근데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면 둘 다 없어지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0, 세무기준액은 100 해서 뭡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인식하는데 이연법인세 자산을 이 세율로 곱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죠? 곱해가지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25 인식하고, 여기는 부채의 장부금액은 0,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100, 가산을 인식 차이가 있네. 여기에 대해서 30%에서 이연법인세 부채를 30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당기 수익이 틀어져요.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이제 법인세 회계는 이거 그러니까 자산부채법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자산부채법인데 요거는 자산부채법을 그냥 단순 적용하듯이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기억하실 거는 그 수익 비용의 상계, 자산부채 상계에서는 그거는 이제 세효과가 없다. 그래서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 USGAAP에서도 그 미국 그죠? USGAAP에서도 내부거래 제거로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르게 회계처리해요. 그래서 단순 상계 제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수익 비용 상계하는 거, 자산부채 상계하는 거는 법인세 회계 처리가 없다. 대신에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손익 순자산 효과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 회계 처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상향거래, 이제 하향거래를 조금 보겠습니다. 지배기업, 종속기업입니다. 지배 종속이 있을 때 지배를 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종속을 밑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된 걸 갖다가 하향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쪽으로 된 걸 상향이라 한다는 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100% 이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100%하고는 꼭 상관없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향 거래냐 상향 거래냐에 따라서 이제 법인세 회계 처리가 조금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할까요? 하향이죠, 그죠? 하향부터 보겠습니다. 하향부터 보게 되면은 이익을 일단은 여기서 인식하겠죠. 일단은 뭡니까? 그 내부 거래로 인해서 이익을 인식한 경우, 손실이 아니고 이익을 인식한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에 이익을 인식하겠죠. 근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이게 내부 거래 제거하면서
빠지게 됩니다. 그죠? 빠지게 되게 되면은 자산부채 이제 조정하고 미실현 손익을 제거하는 붕괴를 하겠죠. 그죠? 근데 이 붕괴를 함으로 인해서 종속기업 순자산이나 자본에서 변동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익을 여기서 달았다가 없애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자본이 변동되는 것이죠. 또 여기에 자본은 꼭 순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순자산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향거래,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상향거래일 때는 이익을 여기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없애는 거로 인해서 종속기업의 이제 자본,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바뀌어요. 종속기업 자본,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바뀐다는 것은 외부 일시적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거래일 때는 외부 일시적 차이 효과를 계산할, 그거로 인해서 외부 일시적 차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상향거래일 때는 외부 일시적 차이가 바뀐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요게 이제 지금 장과 그 다음 장에 있는 장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 읽어보겠습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인 B기업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6만 장부금액을 7만에 넘겼어요. 6만 원짜리를 7만 원에 판매하면서 이제 그 종속기업의 이익을 만원 인식했다. 그리고 이 재고자산은 종속기업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남아있다 했습니다. 지배기업에 대해 미실현 이익 100%를 제거하면 미실현 이익이 이제 미실현 이익 제거 분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재고자산이 이제 6천에서 7천으로 바뀐 걸 이제 6천으로 다시 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매출 7천 잡은 거, 매출원가 6천 잡은 걸 이제 없애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내부 거래 제거 회계치를 하죠. 그죠? 근데 이 회계치를 함으로 인해서 종속기업의 순자산 혹은 자본이 바뀌느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기업에서 인식했던 자본, 그걸 조정한 회계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면은 하향거래에서는 외부 일시적 차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죠? 반대로 상향거래입니다. 이제 똑같이 80%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속기업인데요. 종속기업이 6만 원짜리 재고자산을 7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지배기업으로. 이익을 종속기업이 인식했어요. 그때 이제 연결재무제표 미실현 손익 제거는 어떻게 하느냐. 재고자산 금액이 만 올라간 거 없애주고 매출 7만 원과 매출원가 6만 원을 제거합니다. 그럼 이제 종속기업의 뭡니까? 종속기업의 자본,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이 제거로 인해서 만 감소하죠. 그죠? 그럼 이제 비지배 지분도 그러니까 만에다가 비지배 지분율 곱한 만큼 줄여주어야 합니다. 줄여주고 이제 지배 지분만큼 이제 그거는 늘어나는 식으로 이제 회계치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회계치를 했을 때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속기업의 자본이 변경되게 되고 순자산이 바뀌게 됩니다. 종속기업 순자산 자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밑에 비지배 지분 붕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요지는 상향거래에 대해서는 뭡니까? 그 외부 일시적 차이의 변동을 파악해야 된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만들 때 거래를 하고 나서 거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전 금액으로 장부 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기준액은 거래가 있게 되면은 그 거래된 금액으로 세무기준액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B에서 6만 원 있다가 7만 원으로 종속기업 올라가면은 세무에서는 어쨌든 종속기업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7만 원 주고 샀으니까 7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당초 이제 그 금액으로 환원해 주기 때문에 세무상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장부 금액과 세무 기준의 차이가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거래 금액이 된다 그러면은 별도 재무제표나 아니면은 종속기업의 개별 재무제표, 그죠? 근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거래 전 금액으로 환원시키고 세무기준액은 거래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이 상향거래만 변동이 있고 하향거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외부일식 차이 영향이 여기는 있고 없다는 거. 그죠? 그리고 내부일식 차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연결재무제표에서 장부금액은 거래 전 금액. 근데 세무기준액은 거래 후 금액이지 않습니까? 거래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시적 차이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적용하는데 그때는 그 자산부채가 어디에 있느냐를 따집니다. 그 있는 곳에서, 그죠? 곳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 거래일 때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갈 거기 때문에 종속기업에 그 적용되는 세율을 쓰는 것이고요. 상향 거래일 때는 여기서 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지배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일시차익에 적용될 세율은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배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인데 여기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 쓴 거는 외부 일시차익 변동이 없어서 그냥 안 쓴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회계처리 오류 사료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결재무제표의 외부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제 법인세 회계를 많이 설명했는데요. 아직도 이제 요거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만들 때 그 작성 과정을 생각해서 투자와 자본 상계, 투자는 없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와 관련해서 이연법인세를 계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제가 노트북에 외장 하드가 붙느냐, USB가 붙느냐. 지금 이제 종속기업 투자라는 그 금액이 없어진 대신에 종속기업 자산부채 영업권 거기서 빚지분 뺀 금액이 종속기업 투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 재무제표의 장부금액과 연결재무제표의 장부금액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똑같다고 보고 이제 계산하는 경우도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일시적 차이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가능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종속기업 투자 이런 것을 매각 계정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당연히 일시적 차이가 소멸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분 있을 때, 종속기업 처분 있을 때 지배력을 유지하지 못할 때, 지배력을 유지할 때는 자본으로 처리하고 지배력을 유지 못할 때는 손익거래, 처분 손익을 인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그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효과를 자본 혹은 당기손익으로 대응해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부 일시적 차이 구성 요소에 따라 인식한다. 그것을 실무에서 많이 누락하고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실현 손익 제거할 때 미실현 손익 제거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상향거래 제거할 때는 외부 일시적 차이에도 금액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0강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